자, 홉스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230페이지 13장입니다. 일부 13장에서 인간이 평등했고, 그래서 그런 평등한 육체적인 조건에서 인간에게 불신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목표, 생명과 재산을, 노동의 성과를 다 뺏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231페이지 나오면, 그래서 불신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상호 불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선수를 치는 것만큼 적절한 방법은 없는 것이다. 즉 폭력이나 간계에 의해서 그를 위태롭게 하는데 충분한 다른 힘과 맞닥뜨릴 때까지는 그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지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추구하는 정복 행위에 있어 그들 자신의 힘을 관저하며 기쁨을 느끼는 자들이 있기도 하기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침략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토마스 홉스식의 사상에서 뭘 봐야 되냐면 권력 정치의 또 다른 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소위 국가 이성의 논리를 봤다면 이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 이제 13장 이전까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서 그 인간의 본성을 한마디로 어떤 기계적인 욕망으로 설명을 했냐면,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를 멈추기 전까지는 중단이 안 돼요. 무슨 뭐 기도를 하고 뭐 덕성을 갖고 뭐 인격 수용을 한다고 그 기계가 달라지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한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기계적인 인간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이런 불신, 전쟁 이런 거는 또 다른 권력과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제어될 때만 그게 중단되는 것이지, 내가 덕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도 덕스러운 행동을 하게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분쟁의 원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경쟁이고, 둘째는 자신 없음이며, 셋째는 명예라는 거예요. 요걸 설명하는 방식도 되게 다르죠. 조금만 봅시다. 첫째라는 건 뭐예요? 서로 남의 거를 목표물을 얻기 위해 침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더 많이 깎겠다. 경쟁.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안전인데, 이게 안전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의 인격, 부인, 자녀와 가축의 지배자를 만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당대가 전쟁 상태, 100년 전쟁 상태니까 그런 꼴을 너무 많이 봤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 없음이라고 하는 게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친다는 겁니다. 공격하고. 셋째는 한마디 말이나 하나의 웃음, 그리고 상이한 의견과 과소평가의 어떤 징후 같은 것들,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가? 명예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좀 작고 자신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적인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 다음에 뭐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삐져서 너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칼로 찔러 죽이고, 뭐 그 좀 심한 얘기지만 뭐 인간 사이에 이렇게 싸움 나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너 그때 그런 말 했어,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하여튼 이 토마스 홉스가 쓰고 있는 이 인간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섬세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23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뭐 사회 상태 외에는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이 존재한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란 말이 있나요? 좀 읽어봅시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것이 분명해진다. 즉 인간이 그들 모두를 두렵게 하는 공통의 힘이 없이 사는 때에는 그들은 전쟁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있으며, 그러한 전쟁은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전투나 싸우는 행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투에 의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알려진 기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홉스가 얘기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건 실제로 싸운다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존심이 상해, 그다음 자신이 없어, 그다음 경쟁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의지가 막 어떤 불안한 상태, 이걸 전쟁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리적인 상태를 전쟁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세네 줄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의 본질도 실제 싸움에 있지 않고 투쟁으로의 명확한 지향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기간 중에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어떤 보장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밖에 모든 기간은 평화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런 전쟁의 장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가 불편해지냐면,
그냥 읽겠습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계속적인 공포와 폭력에 의한 죽음에 대한 공포이며 인간의 생활은 고독하며 가난하고 험악하며 잔인하고 짧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혹시 내가 내 물건을 뺏기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 이게 전쟁 상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대사회는 전부 다 공포 상태, 전쟁 상태에 살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전쟁 상태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책으로 233페이지 밑에 줄 공통된 힘이 없는 곳에서는 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이 없는 곳에는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법이 있어야 정의, 저스티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폭력과 기만은 전쟁에 있어서 두 개의 기본적인 덕이며 폭력과 기만이 덕이래요. 전쟁 상태니까. 정의와 부정은 육체나 정신의 어떤 능력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의 이런 건 인간적인 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뭐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상태에 있는 인간 사회에서는 뭐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폭력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라는 게 사회적이라는 얘기죠.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미추, 정의, 선과 악 이거 다 어떤 재판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토마스 홉스 얘기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4장에 보면 드디어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어떤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어떤 그 자연 상태에서 시민사회로 이 넘어오는 중요한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13장이 전쟁 상태를 얘기했다면 14장이 시민사회로 그런 자연 상태를 벗어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리바이던 전체에서 꼭 읽어야 될 챕터가 어디예요? 물어보면 13장, 14장입니다. 이 정도는 꼭 읽으셔야 돼요. 자, 이 14장에 보면 제목이 제1 및 제2의 자연법과 계약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란 말이 나온 거죠. 전쟁 상태란 말과 계약이란 말이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 항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거예요. 이건 마키아벨리한테도 없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용법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4페이지 자유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권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자연권은 뭐예요? 자신의 판단과 이성 안에서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자연권이에요. 그럼 자유는 뭐예요? 외부적인 방해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연권이라는 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고 가장 적합한 이성적인 틀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거는 방해가 없는 거예요. 요 자유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조금 깊이 여러분들이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가 토마스 홉스한테의 자유, 다음 시간에 한 로크한테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적인 전통에서는 맨담한테의 자유, 그 다음에 스튜어트 밀한테의 자유, 스튜어트 밀한테의 그 자유로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0세기 정도에 오면 이사야 버른이라고 1950년대, 60년대 이사야 버른이 쓴 자유론, 이럴 때의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분류가 생기는데 이런 영국적인 전통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쫙 지적인 맥락을 갖고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홉스, 로크, 그 다음에 스튜어트 밀, 뭐 그 전에 벤담, 그 다음 스튜어트 밀스, 그 다음에 이사야 버린.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지적 개념을 통해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공이 꽤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한국의 정치적 자유가 뭔지, 우리나라의 자유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텍스트로 들어와서 한마디로 홉스한테 자유를 설명하라.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연권과 이 자유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 책 234페이지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이 챕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상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경우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성에 의해 지배되며 이거예요. 자신의 이성에 의해 지배되며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에게 도움이 될 수 없도록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하여 심지어 서로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이러한 자연권이 지속되는 한 거기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자연이 보통 인간에게 살도록 허용하는 시간을 연명하는 데 대한 보장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자연 상태에서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신체에 대해서 내가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이 이성의 계율이나 일반 법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의 계율이나 일반 법칙이 된다는 건 인간이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연 법칙, 기계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235페이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획득하려는 희망을 가진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을 획득할 수 없을 때는 전쟁의 모든 도움과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칙의 첫째 부분은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제1 내지 기본적 자연법과 같다. 제2의 즉 자연권의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겁니다. 토마스 홉스가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자연 상태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 상태에 놓여 있으면 인간은 거의 일반 법칙이라는 건 거의 예외 없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2의 자연법으로 뭐가 나오냐면 다음과 같은 제2의 법이 도출된다. 인간은 평화와 자신의 방어를 위해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타인도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에 대한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타인에게 허락한 그 자신에 대한 자유만큼을 타인에 대해서 갖는 것을 만족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한 모든 인간은 전쟁 상태에 그만큼 오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타인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때는 어떤 사람도 그의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도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전제가 생기면 그때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포기했어. A라는 사람이 포기하고 B라는 사람도 포기했어.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알았어. 우리 이제 국가가 원하는 대로 더 큰 높은 권력이 수베른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베른 더 높은 reign 수베린 주권이라는 말의 권력은 더 높은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수베린 서베린이죠 영어로 그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슈퍼 레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게 지배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게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더 높은 권력을 가진 그 권력체에게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그다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평화를 주세요. 그럼 평화는 뭐예요?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실체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성적인 작동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표로 한번 그려보면 뭐예요? 도구적 이성이라는 거예요. 전쟁 상태에서 시민 상태로 가서 국가의 삶으로 사는 것이 시민 상태로 가는 건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작동의 기제는 뭐예요? 도구적 이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공부합시다.